김문수 후보가 얼마 전에 이 40대 총리론을 꺼내 들었죠. 이게 바로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에 이어서 이제 당무 개입 불가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당 대표에서 쫓겨나듯이 물러났던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준석 후보를 불러들이기 위한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일단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또 보수 결집세도 무시할 수 없는 막판까지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여기에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입니다. 어제부터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른바 단일화 1차 마감 시한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미 투표용지에 후보들의 이름이 인쇄됐으니까요. 이제 남은 두 번째 마지노선 시한으로 꼽히는 날짜가 바로 사전투표 시작 직전인 28일까지가 아니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김문수 후보 어떻게 해서든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협상에 끌어당겨다 앉히기 위해서 갖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전환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얼마 전에 이 40대 총리론을 꺼내 들었죠. 이게 바로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에 이어서 이제 당무 개입 불가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당 대표에서 쫓겨나듯이 물러났던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준석 후보를 불러들이기 위한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일단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의 완주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고 이제 사실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이 다시 화합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단일화의 문제를 넘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줬던 다소 못난 모습들을 자정하는, 반성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무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당대표를 찍어 누르듯이 하고 또 특정 인물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그런 여러 가지 패착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파면이라고 하는,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귀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당대표가 되든 국민의힘이 한 번쯤은 고치고 가야 될 병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말 당의 혁신과 세대 교체를 이준석 후보에 일임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대선이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네. 좋은 모멘텀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단일화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여전히 완주하겠다. 대선 이번에 나는 혼자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해도 좋다. 저는 그 외에 나머지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단일화 프레임 같은 걸로 정치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 담론으로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이크 끄는 것부터 이재명 후보의 몰락은 가속화될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와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또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죠. 오늘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요. 후보직만 빼놓고는 뭐든지 버릴 수 있다. 그런 각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단일화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일화 협의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뭐 요원해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전혀 마음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3년 전에 한번 돌아보면 가능성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3년 전에도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진짜 안 할 것 같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강론이 굉장히 목소리가 커졌고요. 그런데 한국갤럽의 그러니까 그 투표일 2주 전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차였고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었어요. 당시에. 네. 근데 그 당시는 안철수 후보가 12%를 갖고 있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졌어요. 안철수 후보의 6일 전 단일화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4대부터 20대까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2주 전 여론조사가 뒤집어진 건 거의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3년 전에 20대 대통령.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뒤집으려면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게 아예 상수가 돼버렸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지가 아직도 많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10%가 확실한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10% 네, 오른지 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딛고 단단히 해서 앞으로 개혁신당을 계속 가져가면서 주도를 할 거냐, 정계 개편에 주도를 할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이 당에 원래 있는 안티 이준석의 그 층들에게 나는 단일화까지 다 했다라는 거를 보이면서 정계 개편에서 주도권을 잡느냐, 그 차이거든요. 저는 후자를 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은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많은 이 사람들이 단일화는 이제 힘이 많이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단일화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측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단일화 총력전 양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더군다나 큰 미끼도 있는 것 같아요. 당권을 준다든지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단일화 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너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단일화하는 게 그 두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이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확신한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란 세력의 연합 단일화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력도 평가절하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만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단일화가 가져올 변수, 파급력을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먼저 언급하고 나서는 걸 보면요. 맞습니다. 사실상 단일화라고 명칭은 합니다만 이준석 후보한테 후보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지금 이준석 캠프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나에게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 이거는 이 단일화는요.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체질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화장 고치고 그냥 나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렴치한 측면이 있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처절하게 실패했고
또 단일화를 이야기한다. 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개혁신당이 서 있는 지금 객관적인 정치 지형, 지금 당장 지방선거 대선 끝나고는 치러야 됩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후보 낼 수 있을까요? 딱 의석수 3명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은 비례대표 의석수고요. 전국 단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력이 필요합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까? 본인이 원래 몸담았던 국민의힘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가 쉬운 거죠. 지금은 탄핵에 나는 찬성했다,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합니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의 당리당략으로 보면 또 조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을 얕잡아 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심판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원팀 구성이 정말 아쉬운 국민의힘 입장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를 향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께서 시점을 멀리 미래를 보면은 투자일 수 있고 현재 시점을 보면은 그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홍 전 시장께서 당에 대해서 많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잘 아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후보라든지 저희 김문수 후보라든지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의 정치를 본령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홍 전 시장도 역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정치적 정려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홍 시장님의 보수 대통합, 그다음에 보수 단일화에 기반으로 한 김문수 후보의 흔들림 없는 지지, 이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 단일화에도 방점을 두고 현재적으로 이준석 달래기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은 이준석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거로 읽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다양하게 또 애써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내 통합, 원팀 구성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성토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장 유세에 직접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별동대 유세에 나섰었죠. 한 전 대표는요,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없는 선거복을 입고 유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이름이 명확하게 적힌 그런 선거복을 입고 다시 등장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당권 역바꿔 먹는 음험한 정치 공작에는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절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식적인 메시지 없이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시너지도 없을 겁니다. 별동대 유세에 나서긴 했지만 정작 유세장에서는 당권 제한 의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을 뿐 글쎄요, 뭐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 지지가 없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이 선거복을 입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와주기로 한 건가요? 같이 합동 유세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연호하고 김문수란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고 유세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당원과 지지층의 실망이 더욱더 축적이 될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현재 사실상은 노리고 있는 당권 투쟁에 있어서도 불리한 지형일 텐데요. 네. 빨리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여전히 계속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라든지 이런 조건을 거는 것은 지금 대선이 사실상 사전투표를 생각한다면 며칠 안 남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또 다른 분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조건을 내거는 것은 지금 현재로선 그런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아마 이런 조건을 내겠지만 결국은 저는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고 함께 무대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조만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